1위 초콜릿 칩. 초콜릿 칩 쿠키의 발명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 미국의 셰프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 덕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 이전에도 비슷한 버전들이 존재했지만 루스는 노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베이킹 과정에서도 형태가 유지되는 잘게 부순 반단맛 초콜릿 조각을 사용하는 현대적인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녀의 레시피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네슬레는 초콜릿파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1939년에 그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네슬레가 초콜릿 포장지에 자신의 레시피를 인쇄하도록 허락했고 그 대가로 단돈 $1와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네슬레 초콜릿을 제공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네슬레는 루스의 레시피가 포함된 미리 만들어진 초콜릿 조각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최초로 상업적으로 판매된 초콜릿 칩이 되었습니다. 초콜릿 칩 쿠키는 보통 버터, 갈색 설탕, 바닐라 밀가루, 초콜릿 조각으로 만들어지며 겉은 갈라진 표면에 바삭하거나 안쪽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집니다. 이 쿠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리 보조로 일하던 루스의 딸은 주방에서 해외에 있는 매사추세츠 부대에 보낼 위문품을 포장하느라 분주했던 나날들을 회상합니다. 곧 전국 각지에서 토라우스 초콜릿 칩 쿠키가 포함된 소포를 다른 주의 부대원들에게도 보내달라는 요청 편지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롱은 2장의 아몬드 머랭 디스크 사이에 크리미한 필링을 채워 만든 프랑스의 섬세한 파스텔톤 샌드 쿠키입니다. 마카롱은 1500년대에 카트린 드 메디치와 함께 프랑스에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할 때 이탈리아 파티시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카롱은 아몬드 가루 달걀, 흰자 설탕으로 만든 작고 둥근 쿠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쫄깃한 식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버전은 훨씬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1900년대 초 파리의 제과점 라듀레의 피에르 데스퐁텐이 2개의 껍질 사이에 크리미한 필링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파리지앵 마카롱의 탄생 배경입니다. 1990년대에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는 장미 자스민, 심지어 푸아그라와 같은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 마카롱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카롱은 진정한 프랑스의 사치품이자 고급 디저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쌈위, 쇼트브레드는 중세시대의 비스킷 브레드라고 불리던 것에서 시작된 고전적인 스코틀랜드 쿠키입니다. 쇼트라는 단어는 그 질감을 의미합니다. 쇼트브레드는 밀가루에 비해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여분의 지방이 글루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쫄깃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잘 부서지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쿠키가 됩니다. 쇼트브레드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패티코트 테일즈라 불리는 웨지컷 형태의 쇼트브레드를 좋아하면서 더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쇼트브레드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별미였습니다. 주로 스코틀랜드의 새해 전야나 결혼식 같은 큰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셔틀랜드 제도에는 신부가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그녀의 머리 위로 장식된 쇼트브레드 조각을 깨뜨리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신부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4위 알파오르는 무어인 시대 스페인에서 유래한 남미의 샌드 쿠키입니다. 이름은 채워진 또는 가득 찬을 뜻하는 아랍어 알하수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로 전해지면서 알파오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향신료를 넣은 롤 형태 대신 우유를 졸여 만든 걸쭉한 캐러멜 같은 재민 둘세대 레체를 채운 부드러운 샌드 쿠키가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개의 알파호르를 소비하며 전국 곳곳에 작은 매점과 전문 제과점에서 이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종종 슈가 파우더를 뿌리거나 초콜릿에 담가 먹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버전이 있습니다. 알파호르 데 산타페는 얇고 바삭한 퍼프 페이스트리 3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호르 데 코르도바는 보통 둘세데레체 대신 모가나페 같은 과일 잼을 채웁니다. 많은 레시피에서 반죽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합니다. 이는 쿠키에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식감을 주어 안쪽에 달콤한 필링과 균형을 맞춥니다. 폴보론은 두껍고 부드러우며 매우 잘 부서지는 스페인 쿠키로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전후에 인기가 많습니다. 밀가루, 설탕, 우유, 그리고 많은 양의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에 돼지기름 라드을 사용한 것은 이전에 이슬람교도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중요했습니다. 다른 많은 쿠키와 달리 폴보론의 밀가루는 굽기 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볶아지는데 이는 가루 같은 질감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필리핀은 스페인 통치 기간에 폴보론을 물려받았습니다. 필리핀식 폴보론은 종종 볶은 밀가루와 우유로 만들며 굽지 않은 채로 먹습니다. 더 가볍고 가루 같은 느낌입니다. 스페인 본토에서 폴보론은 종종 음료와 함께 곁들이거나 결혼식에서 제공됩니다. 달콤하고 풍부한 맛이지만 입안에서 쉽게 녹아내립니다. 6위 스트루바플은 170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도시 하우드에서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음식 낭비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빵사들이 남은 빵가루와 반죽 조각을 모아 걸쭉한 설탕 시럽과 섞은 뒤 와플 기계로 눌러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버려질 뻔한 찌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쿠키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레시피가 개선되었고 제빵사들은 빵가루 대신 신선한 효모 반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링 또한 검은 당밀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캐러멜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루바플은 뜨거운 커피나 찻잔 위에 뚜껑처럼 올려두고 먹는 용도입니다. 증기가 안쪽에 캐러멜을 데워 부드럽고 끈적하게 만드는 동안 겉면의 와플은 약간 바삭함을 유지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 카페, 심지어 일부 항공사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7위 마물은 아랍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로 명절에 만들어 먹는 중동의 전통 버터 쿠키입니다. 이는 금식 기간의 종료를 상징합니다. 제빵사들은 나무로 깎아 만든 틀을 사용해 쿠키의 모양을 잡습니다. 겉면의 문양을 보고 안에 어떤 필링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추야자 페이스트 으깬 호두 무화과 또는 피스타치오를 채웁니다. 반죽은 세몰리나 가루와 기지 정제 버터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식감을 줍니다. 종종 장미수나 검은 체리씨로 만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합니다. 아랍 세계에서 명절 과자로 제공되는 매우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마물을 만들며 종종 십자가나 상징물을 새깁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이 끝날 때 이를 나누어 먹고 일부 유대인 공동체는 푸림 축제 기간에 먹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마물은 음식 역사학자들에 의해 메소포타미아의 대추야자 과자인 클레이차의 한 버전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8위 비스코티는 2번 구워 만든 바삭한 이탈리아 아몬드 쿠키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여행용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2번 요리된을 뜻하는 라틴어 비스코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긴 행군 중에도 상하지 않는 빵을 만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비스코티는 1800년대 토스카나의 안토니오 마테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레시피에는 버터나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탕, 밀가루, 달걀, 아몬드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키는 매우 건조하고 딱딱해져서 수개월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코티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토스카나의 달콤한 디저트, 와인인 빈산토에 찍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은 쿠키를 부드럽게 만들고 아몬드의 풍미와 추가된 시트러스나 향신료의 맛을 돋워줍니다. 2016년에 칸투치니 토스카니는 유럽연합으로부터 IGP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제조 방법과 사용 재료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이 시로이 코이비토 하얀 연인이라는 뜻의 시로이 코이비토는 홋카이도에 인기 있는 일본 과자입니다. 1976년 이시야 제과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럽 스타일의 간식으로 두 장의 얇고 버터 향이 풍부한 쿠키 사이에 초콜릿판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화이트 초콜릿을 사용하지만 밀크 초콜릿 버전도 존재합니다. 홋카이도는 고품질 유제품으로 유명하며 이 쿠키는 현지 버터를 사용하여 풍부한 향과 가볍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매년 수백만 개가 판매되며 일본 최고의 기념품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힙니다. 삿포로에는 쿠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10위 포춘 쿠키는 얇고 달콤한 웨이퍼 안에 종이띠가 들어있는 과자입니다. 그 종이에는 운세 격언 예언 또는 조언이 적혀 있으며 종종 중국어 단어나 행운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중국 요리와 연관짓지만 포춘 쿠키는 원래 일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70년대 교토의 신사 근처에서 사람들은 츠지우라 센베이라는 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소와 참깨로 맛을 낸 더 크고 짭짤한 쿠키였으며 오늘날처럼 종이 메시지를 끼워 넣는 대신 반죽 속에 접어 넣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본차 정원의 하기와라 마코토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현대적인 포춘 쿠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계 미국인 제과점들이 이 쿠키를 전국적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 무렵 포춘 쿠키는 미국, 캐나다 및 그 너머의 중국 음식점에서 표준적인 메뉴가 되었습니다. 11위 스니커두들은 시나몬 설탕이 뿌려진 갈라진 윗면과 약간 톡 쏘는 맛으로 알려진 전형적인 미국 쿠키입니다. 일반 설탕 쿠키와 달리 스니커두들은 와인 제조 과정에서 남은 시큼한 성분인 크림 오브 타르타르에서 특유의 맛이 납니다. 1800년대 후반에는 시나몬 설탕을 뿌린 커피 케이크에 가까운 스닙두들이라는 간식이 있었습니다. 1895년 무렵부터 레시피가 바뀌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테두리가 바삭한 작고 둥근 드롭 쿠키가 되었습니다. 크림 오브 타르타르가 베이킹소다와 반응하여 굽는 동안 쿠키가 부풀어 올랐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스니커두들의 외형을 만듭니다. 오늘날에는 스니커두들, 라떼 아이스크림 캔디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위 아마레티는 이탈리아의 머랭 쿠키입니다. 이름은 쓴 아몬드나 살구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다라는 뜻의 아마로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롬바르디아의 아마레티 디 사로노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드럽거나 바삭한 것, 플레인이나 초콜릿 코팅 등 다양한 형태의 아마레티를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아몬드입니다. 주로 커피나 와인과 함께 디저트로 먹습니다. 이탈리아의 리큐어인 아마레토는 사실 이 쿠키의 맛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때때로 쿠키를 부수어 케이크 아이스크림 또는 페이스트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특히 사로노에서 매우 인기가 높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위 약과는 꿀을 넣어 만든 한국의 튀긴 과자입니다. 이름은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달콤한 과자를 뜻합니다. 약과는 통일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불교 행사의 일부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큰 인기를 끌었으며 결혼식과 궁중연회에서 자주 제공되었습니다. 밀가루꿀 참기름 같은 값비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의 별미였습니다. 이 과자는 기름에 튀긴 후 생강꿀 시럽에 며칠 동안 담가두어 쫄깃하고 밀도 높은 질감을 만듭니다. 원래는 새나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조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연꽃과 같은 단순한 꽃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제과점에서 튀기는 대신 굽기도 하며 종종 위에 참깨를 뿌리기도 합니다. 14위 난 카타이. 16세기에 네덜란드 향신료 상인들이 수라트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빵을 만들기 위해 제과점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떠난 후 제과점은 도티왈라라는 이름의 파르시인 직원에게 팔렸습니다. 도티왈라의 빵에는 달걀과 토디가 들어있었는데 대부분의 현지 힌두교도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빵은 팔리지 않은 채 딱딱하고 건조해졌습니다. 도티왈라는 가난한 현지인들이 건조한 빵을 싸게 사서 채 찍어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보고 그는 의도적으로 작고 마른 비스킷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카타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난 나은은 빵을 뜻하고 카타이는 비스킷 또는 6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밀가루 달걀, 설탕버터, 아몬드, 그리고 천연 감미료 역할을 하며 빵을 부드럽게 했던 토디 등 원래의 6가지 재료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난 카타이는 보통 테두리가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잘 부서지며 고소한 맛을 위해 종종 그레엄 밀가루와 세몰리나로 만들어집니다. 카다멈과 때로는 사프란으로 향을 내어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15위 레브쿠엔. 레브쿠엔 특히 뉘른베르크의 것은 14세기 수도사들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의 진저브레드입니다. 이 꿀 케이크는 원래 수도원에서 생산되었는데 수도사들이 레시피에 필요한 향신료와 꿀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뉘른베르크가 레브쿠엔 생산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고대 향신료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제빵사들이 시나몬, 정향, 카다멈 같은 이국적인 재료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1996년에 EU는 뉘른베르크 레브쿠엔에 특별 보호 지위를 부여하여 이 도시에서 만들어진 쿠키만이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레브쿠엔의 맛은 매콤한 것부터 달콤한 것까지 다양하며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둥근 모양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쿠키는 향신료의 조합 덕분에 깊고 따뜻하며 편안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꿀은 풍부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질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약간 쫄깃한 버전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반면 더 단단한 글레이즈나 초콜릿 코팅 버전은 첫 한 입에 기분 좋은 바삭함을 준 뒤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찬장 속의 간식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묻혀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구워봅시다. 다음 보물 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